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지자체 간 입지 유치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 사격장이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사격 지도를 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도매 시장이 조기 경매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과실 가격이 낮게 형성돼 농민들은 출하의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큽니다.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신분으로 일본의 침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기리는 기념관이 울릉도에서 착공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남북권 신공항의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각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입지를 갖고 오기 위한 지자체 간 본격적인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와 김해, 울산과 포항, 사천 등 영남 지역 5개 공항에 대한 항공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8만 명이 이용한 대구공항은 이용객이 연평균 5.4% 늘어 2030년에 2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해공항의 이용객도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경에는 2162만 명으로 전망돼 2023년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부 공항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영남권 지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의 장내 항공 수요를 감안하면 사실상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의 빠른 성장으로 영남의 항공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로 인해서 약 10년 후에는 공항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신공항의 입지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역시 1단계와 용역과 마찬가지로 용역 시행 방법과 결과 수용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모두가 접근이 용이하고 여객과 물류가 원활하게 수송돼서 남북권의 하늘길을 여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요소로 이것을 개입이 돼서 그 당초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신공항 수요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용역 착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덕도만을 고집하고 있는 부산과 1시간 이내 접근성을 강조하는 대구 경북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 면에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것도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1년처럼 신공항 유치를 위해 시도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모양새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제부터 시도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서부 내륙 지역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23.1도, 구미가 21.8도, 안동 21도, 포항 22.8도를 기록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구미가 28도, 안동 27도, 포항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12일까지를 추석 대비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을 포함한 농수축산물과 생필품, 서비스 요금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외식, 찜질방 등 개인 서비스 요금 3개, 생필품 10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관리해 나갑니다. 또 시민들의 추석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에도 힘을 쓸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화합니다. 경상북도는 도 본청은 물론이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모든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 행위와 선물, 떡값 수수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
지휘 관리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안전이 최우선인 사격장에서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사격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사격장. 실업팀 선수들이 연습에 한창이지만 안전요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안전장구 하나 없이 슬리퍼를 신은 아르바이트생이 클레이 사격장에서 손님에게 사격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곤충 사격장에는 전기 관리자가 배치돼 사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이용될 때는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잠시 들어갈 수 있어. 그걸로 생각하고 나오는 거야. 환율은 늘어나는데 그거 따라서 인력이 이렇게 늘어가야 되겠죠. 그래 이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구 사격장에 필요한 안전요원은 15명이지만 9명밖에 없고 안전관리 자격자는 겨우 3명에 불과합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말에는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 4명에 시설 관리자까지 모두 사격장에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만지 인력을 다 보충하려고 하면 적자가 또 많이 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추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한 번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 같은 안전 문제는 수차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슬리퍼 신고 와서 일 알바생이 와서 등록도 안 한 선수가 와서 그냥 잠시 교육받고 일반 시민들한테 총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 사격장은 대구시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 안전요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구미시는 구미시설공단 임원 공모와 관련해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구미시가 구미시설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공모를 거쳐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얘기가 돌자 관피야, 낙하산 인사라며 추가 경정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시의원 23명의 명의로 남유진 구미시장에게 질의서를 보내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연기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구미시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시의회 조례 개정 때까지 시설공단 임원 임명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혀 구미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한 13개 시군에서 피해 고사목을 정밀 점검하고 불법 이동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경북은 지난 4월까지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생해 훈중 처리된 더미가 큰 비에 유실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훈중목을 옮기는 등의 불법 행위를 추적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4월까지 경북에서는 31만 그루의 소나무에서 제선충병이 발생해 방제에 180억 원이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일본의 침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킨 민간인들, 바로 독도 의용수비대인데요. 늦은 감은 있지만 이들의 활약상과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울릉도에서 착공됐습니다. 한기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날에는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울릉군 북면의 언덕 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 기공식이 생존대원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016년 6월까지 129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기념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지붕은 독도의 모습을 형상화한 화산석으로 꾸며집니다. 안에는 기획 전시실과 체험관, 독도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한국전쟁 막바지인 1953년 4월 전상을 입고 특무상사로 전역한 홍순칠 등 울릉도 청년 45명으로 조직됐습니다. 이들은 독도에 접근하려는 일본 순시선과 총격전을 벌여 16명의 일본 측 사상자를 내는 등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고 독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그 당시에 파괴부 있었고 경계안전도 있었고 예망도 있었고 그래 물질했습니다. 1956년 12월 독도 경비 임무를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남은 대원은 33명. 이 가운데 현재 8명의 대원만 생존해 있습니다. 우리 쫓아내려고 비행기 뜨고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탄까지 날주고 그랬어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도 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은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들의 국토 수호 정신이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가 가을 신학기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구, 군과 교육청, 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번 식중독 발생 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체 등 125개소로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과 조리기구, 식재료의 위생 상태,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오후 열린 2015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회의에서 1순위로 LA 에인절스 마이너리그 출신 오른손 투수 장필준을 선발했습니다. 순위에 따라 지명권이 부여되는 어제 선발에서 삼성은 즉시 전력감보다 미래에 대비한 선수를 뽑겠다는 각오로 장필준을 포함해서 4명의 투수와 외야수, 내야수 각각 3명, 포수 1명을 지명했습니다. 유중일 감독이 미리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1순위 장필준은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현재 팔꿈치 수술에 따른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출하가 급증하면서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경매 시간을 30분 앞당겨 조기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과실 가격이 낮게 형성돼서 농민들은 출하의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큽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불과 2주일 앞둔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 선별 작업을 마친 사과와 복숭아 등 과실별로 경매가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매된 사과 가격은 최상품이 15만 원까지 나왔지만 전체 평균은 20kg 한 상자에 6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됐습니다. 특금이 지금 10에서 10만 5만 원 선, 상품이 지금 8만 원에서 10만 2만 원 선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못한 편이죠. 이처럼 가격이 떨어지면서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농업인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목이라고 이래봤는데 시세라는 게 이게 뭐 너무 억울해요. 농사 이래가지고 농민들 살겠어요. 추석까지 상품 이상의 차례용 과실값은 다소 오르겠지만 일반 품질은 보합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출하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때 이를 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도매 시장의 경매 시간도 당초 9시에서 8시 반으로 30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조기 경매를 하면은 2만 5천 상자 경매하는 것을 3만 상자까지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작가와 동시 경매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안동시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에는 농업인과 상인들이 갖고 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추석 물량을 처리한 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정기 휴장에 들어갑니다. 재개장은 13일부터이나 전날인 12일 오후 1시부터 농산물 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집중호우로 집안이 취약해진 급경사지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40여 곳을 표본 점검하는 한편 나머지 위험지 1000여 곳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점검 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구는 소방방재청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 수입이 급증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부터 나흘간 전국 주요 철강 유통상을 대상으로 철근과 H형강의 품질을 조사합니다. 기술표준원은 저가 수입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과 KX, 즉 국가표준 인증의 위조와 변조, 품질 관리 지침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산 철근 수입량은 21만 1000톤으로 작년보다 93% 늘어났고 H형강 수입량은 59만 1000톤으로 24% 늘어났습니다.